벽 속의 여자, 사과향을 찾아 나선 미지의 이야기. 1장. 4개의 벽. 미지는 창밖으로 내리는 진눈깨비를 바라보았다. 이제 겨울이 끝날 모양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 겨울처럼 차갑고 무거운 무언가가 쌓여 있었다. 요즘 미지는 이상했다.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불안함.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다. 미지 생각을 하면 몸이 화끈 달아오른단 말이야. 아마 내가 미지에게 빠져버린 모양이지. 미지는 성민 씨의 달뜬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녀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성민 씨는 늘 뜨겁게 그녀를 갈망했지만 미지는 마치 4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갇힌 것처럼 답답했다. 선생님, 미지는 조용히 물었다. 절 사랑하세요? 성민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4개의 벽이 있는 방에서만 절 사랑하시는 거죠? 미지는 성민 씨가 그녀를 소유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러나 그 소유는 늘 완벽하지 못했다. 미지는 자신의 질문이 정말 미지답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날씨가 우중충하면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억누를 수 없었다. 미지의 불안은 성민 씨의 몸에서 시작되었다. 성민 씨는 병원에 다녀온 후 더욱 침울해졌다. 혹시 과거에 척추를 다친 일이 없습니까? 의사의 질문은 미지의 불안을 구체화했다. 성민 씨는 차 사고로 입원한 일이 있었다. 성민은 엑스레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학했다. 미지가 옆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다. 결과는 보나마나다. 난 성불구자가 돼버린 거야. 작년 크리스마스, 그들은 대학 다방에서 밤새도록 약속했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자고. 그러나 이제 성민은 자신을 병든 몸이라 칭하며 미지를 사랑할 수 없다고 했다. 미지는 그 말을 부정했다. 민, 이미 우린 남이 아니잖아. 하지만 성민은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미지를 자신에게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이성과 미지를 곁에 잡아둬야 한다는 감정이 밤새도록 싸웠다. 결국 이성이 남달리 강하지 못했던 성민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울을 떠났다. 그는 멀리 눈 덮인 대관령이 보이는 발코니에서 미지에게 편지를 썼다. 나로 인해서 미지가 불행해진 거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어. 미지, 날 잊어줘. 미지는 성민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성민은 미지가 그토록 갈망하던 소유를 완성시켜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미지가 원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완벽한 헌신이었다. 2장. 허전한 공간을 메우는 약. 성민이 떠나자 미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혔다. 엄마는 신당동에도 다녀보고 날씨가 좀 좋으냐 하며 외출을 권했지만 미지는 움직일 힘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4개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병원에서 보았던 한 남자를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몹시 심심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앉아도 괜찮소? 우린 이상한 인연이 있군. 미지는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어디가 편찮소? 얼굴색이 좋지 않군. 이라며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미지는 자신이 조금도 심심하지 않다고 대답했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미지와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맥주를 시켰다. 술은 괴로운 사람들의 허전한 공간을 메꿔주는 약이오. 그의 말에 미지는 자신도 모르게 질문했다. 선생님은 제가 불행한 여자로 보이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지는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저 술 마셔도 돼요? 물론. 그때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참, 아가씨 이름이 뭐지? 미지예요. 참 예쁜 이름이죠? 그는 미지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집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집시는 아니라고 말했다. 집도 있고 애인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취해갔다. 남자는 그녀를 걱정했지만 미지는 말했다. 참견 마세요. 술값은 제게도 있어요. 미지는 만취한 상태로 남자에게 물었다. 절 아무데나 데리고 갈 용기 없으세요? 그날 밤 미지는 사진의 의지로 그 남자, 허 선생님을 택했다. 미지는 허 선생님에게서 짙은 사과향 같은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잊을 수 없는 냄새. 밤이면 그걸 견딜 수 없이 갖고 싶었다. 미지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을 허 선생님은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당했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다. 미지는 허 선생님에게 책임감을 느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선생님이 보고 싶으면 그 살롱을 들러보겠어요. 안녕. 미지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성민에게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고 했다. 3상 오셀로의 비극. 성민은 미지를 용서하지 못했다. 아니, 그는 미지를 잃을까봐 두려움에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미지가 다른 남자에게 몸을 바쳤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미지가 자신을 완벽히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병든 몸 때문에 괴로워했다. 성민의 질투와 의심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 투영되었다. 미지는 거울 앞에서 오셀로의 데스테모나 역을 맡아 대사를 읊었다. 오셀로, 전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건 안 될 말씀이에요. 성민은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며 현실과 극을 혼동했다. 저지른 죄를 생각해봐. 오셀로, 전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는 없어요. 그는 병적으로 미지를 의심했다. 내가 준 순수건을 캐시오놈에게 줬지? 그의 의심은 망상에 가까웠다. 그는 미지의 외출에 광적으로 질투했다. 이제는 지아가 다른 남자와 얘기하는 것도 참고 볼 수가 없다. 친구는 성민이 오셀로 때 같은 실수를 하질까 걱정했다. 성민은 어떤 순간은 불쑥 지아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정신적으로 불안했다. 친구는 성민에게 결혼보다는 건강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조용한 시골에서 쉬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지는 그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허 선생님과 약속했던 점심 식사 장소로 나갔다. 허 선생님은 미지가 보고 싶어 하루도 잊혀는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지는 냉정했다. 선생님은 모든 것이 폭 이기적이시군요. 미지는 이미 성민을 따라 시골로 내려가기로 약혼자와 약속했다며 그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허 선생님은 그녀를 쉽게 보낼 수 없었다. 그는 홍콩에 다녀온 친구가 보내준 목걸이를 선물하며 미지의 마음을 붙잡고 싶어 했다. 미지는 결국 그 목걸이를 받았다. 시골 농장에 도착한 후 미지는 성민과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성민은 미지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평화롭군 이라고 말했다. 미지는 성민에게 너무 차갑게 대한 것에 죄의식을 느끼며 성민이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미지는 허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다. 홀로 서울을 떠나왔지만 후회는 추후도 없었다고. 그녀는 성민을 자신의 약혼자라고 소개하며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병든 있으니 자신이 돌봐야 할 남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주신 목걸이가 이따금 절 괴롭히는군요. 이 목걸이는 미지의 마음속에서 성민과의 평화로운 삶과 허 선생님이 상징하는 열망 사이의 갈등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4장 목걸이의 대가. 한편 서울에 남아있던 허 선생님의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목걸이에 대해 물었다. 남편은 지점장이 잊어먹고 안 가져왔다고 거짓말했지만
아내는 미지에게 준 목걸이의 진실을 캐물었다. 아내는 편지를 발견했고 마침내 남편에게 코스모스 살롱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허 선생님의 아내는 젊은 여자들이 돈 있는 눈치만 알면 별의별 수작을 다 한다 하며 남편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했었다. 이제 그녀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다. 미지는 허 선생님의 아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살롱 코스모스로 나갔다. 그녀는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허 선생님의 아내는 단후 직접적으로 미지에게 앞으로 만나지 말아줘요 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지는 당당했다. 제게 하실 말이 아닌 것 같군요. 집에 가서 허 선생님께 해야 될 말 아니에요? 아내는 미지를 뻔뻔스럽군 이라고 비난했지만 미지는 굴력하지 않았다. 미지는 허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 4장 목걸이의 대가. 한편 서울에 남아있던 허 선생님의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목걸이에 대해 물었다. 남편은 지점장이 잊어먹고 안 가져왔다고 거짓말했지만 아내는 미지에게 준 목걸이의 진실을 캐물었다. 아내는 미지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고 마침내 남편에게 코스모스 살롱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허 선생님의 아내는 젊은 여자들이 돈 있는 눈치만 알면 별의별 수작을 다 한다며 남편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했었다. 이제 그녀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다. 미지는 허 선생님의 아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살롱 코스모스로 나갔다. 그녀는 안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허 선생님의 아내는 단도직입적으로 미지에게 앞으로 만나지 말아줘요 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지는 당당했다. 제게 하실 말이 아닌 것 같군요. 집에 가서 허 선생님에게 해야 될 말 아니겠어요? 아내는 미지를 뻔뻔스럽군이라 비난했지만 미지는 굴하지 않았다. 미지는 허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단지 같이 잠을 잤을 뿐이에요. 미지는 허 선생님의 아내가 허 선생님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꼭 붙잡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지는 두 사람의 문제라면 두 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내는 분노에 차 미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당신 애인한테 남편을 도둑 맞은 여자예요. 아내는 미지를 학생이라 부르며 미지에게 나는 알고 당했지만 학생은 모르고 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미지의 약혼자 성민이 모르고 속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했다. 결혼 전에 약혼자를 속인다는 것은 죄악 중에서도 너무나 큰... 그러나 아내는 행동을 악취미라며 그녀를 무서워했다. 결국 이 사실은 성민의 귀에도 들어갔다. 성민은 미지를 찾아왔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허 선생님을 찾아갔다. 성민은 해동건설 사장인 허 선생님에게 미지와의 관계를 끊어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다. 성민은 미지와 곧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선생님은 성민을 축하한다고 했지만 성민은 그의 표정이 축하하는 표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지를 사랑하셨습니까? 성민이 물었다. 허 선생님의 대답은 미묘했다. 사랑했다기보단 좋아했습니다. 아주 발랄하고 정직한 아가씨더군요. 그는 미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다만 가끔 좋아했을지는 몰라도 미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허 선생님은 미지가 늘 방황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성민은 허 선생님을 위선자, 아니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약혼자가 있는 여자를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허 선생님은 성민의 말을 받아쳤다. 여자가 원했는데도 농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목마른 나무에 물을 부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허 선생님은 미지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따라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린 서로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성민은 이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남의 약혼자를 농락해?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성민은 총을 꺼냈다. 총성이 울렸다. 허 선생님은 침착하게 성민을 진정시켰다. 아무 일도 없었소.
내가 실수를 해서 오발한 거야. 미지가 달려왔다. 성민 대신 허 선생님에게 용서를 빌었다. 허 선생님은 미지에게 괜찮다며 성민을 따라가 보라고 했다. 성민은 미지에게 고맙다며 지나간 일은 서로 얘기하지 말자고 했다. 성민은 미지에게 경주와 경포대를 라스트 코스로 택한 신혼여행 계획을 말하며 웨딩드레스도 마음에 들었는지 물었다. 5장. 나도 변했지? 미지는 친구를 만나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아는 미지와 성민의 결혼을 환영하며 성민이 미지에게 정착하면 오셀로 때 같은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아는 자신이 결혼 전에 사르트르, 피카소 등을 논하며 밤새도록 짓거려곤 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아침 찬거리와 저녁 메뉴를 걱정하는 현실적인 아내가 되었다. 이제 바랄 것이 있다면 그 일을 닮은 건강한 아기를 갖는 거야. 나도 변했지? 미지는 친구의 모습이 부러웠다. 그녀도 성민을 닮은 아기를 갖고 싶었고 친구처럼 행복해지고 싶었다. 미지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방황을 끝내고 싶었다. 미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기 위해 떠났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지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친구는 여자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처음 웨딩드레스를 입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미지는 자신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 미지의 마음은 흔들렸다. 성민을 만나기로 한 덕수궁. 미지는 성민에게 반지를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길인 것 같아. 성민은 잔인하다고 했지만 미지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성민이 사랑해. 하지만 난 여자야. 이것이 미지의 진심이었다. 남자에게 소유당하고 싶어. 완전히 날 소유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성민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화내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예측하고 있었다고 했다. 미지는 성민과 결혼하여 일생을 곁에서 보내려고 결심했었다. 그녀는 여자의 행복이 육체적 쾌락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속에 비춰보았을 때 미지는 깨달았다. 자신의 몸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난 여자야. 내 아기를 갖고 싶은 거야. 이해해 주겠지, 성민이? 미지는 성민과의 결혼을 포기했다. 그녀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뿐이었다. 6장. 벽 밖으로 걷다. 결심을 마친 미지는 미용실로 향했다. 그녀는 긴 머리를 아주 짧게 잘라달라고 주문했다. 미아 페로형으로. 머리를 자른 후 미지는 홀가분했다. 그녀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허 선생님의 아내였다. 아내는 미지의 단발머리를 보고 격분했다. 나 좀 봐요. 머리를 자른군. 긴 머리를 왜 잘랐지? 아내는 미지를 도둑년이라 부르며 미지를 축들이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남편을 훔쳐갔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미지가 머리를 자른 미용실이 어디냐며 자신도 가서 자를 테니 알려달라고 히스테리를 부렸다. 미지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아내는 미지를 못슬개지배라고 비난했고 주변 사람들은 미지를 훔친 도둑으로 몰아갔다. 미지는 그 소란 속에서 허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선생님, 절 축복해 주시겠어요? 미지는 성민 씨에게 결별을 고하는 것과 동시에 허 선생님과도 작별해야 한다는 결심을 한 순간 간신히 제 길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일 정말 잊지 않겠어요. 너무나 벅찬 청춘의 시련이었어요. 미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소유당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감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 허 선생님은 미지를 붙잡았다. 미지, 얼굴을 돌려봐. 미지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는군. 미지는 허 선생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기억나지 않는 게 더 좋잖아요.
미지는 매개의 벽 속에 갇혀있던 답답함을 뚫고 허전한 공간을 채워주는 약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앞에는 푸른 세강이 펼쳐져 있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철새처럼 방황하던 미지는 이제 스스로의 날개를 펼치고 허공을 가로지르는 길을 택했다. 에필로그. 벽 속의 여인. 몇 년 후 미지의 소식을 궁금해하던 허 선생님은 그녀의 행방을 묻는 마지막 구절을 읊조렸다. 벽 속의 그 여인은 어디로 가느냐. 미지는 더 이상 벽 속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체적 욕망과 사회적 의무 사이에서 방황했지만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냈다. 성민과의 헤어짐은 육체적 소유의 좌절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준 순수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허 선생님과의 관계는 그녀의 뜨거운 피를 확인시켜주는 시련이었지만 그 관계를 끊음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이기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미지의 길은 비록 고독할지라도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자유와 성장의 길을 걷고 있었다. 미지는 성민이 자신에게서 떠난 날 이후 매일 밤 대관령의 찬 바람을 상상했다. 성민은 자신을 병든 몸이라 칭했지만 미지의 눈에는 그가 자신과의 약속,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도망친 겁쟁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가 강한 이성을 지니지 못했다고 스스로 탄식했을 때 미지는 자신이 필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소유의 증명이었음을 깨달았다. 미지는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병든 몸을 가진 남자와 묶여야 하는 운명에 좌절했다. 그녀는 단지 성민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둘러싼 네 개의 벽을 어떻게든 부수고 싶었다. 허 선생님과의 만남은 그 벽에 난 작은 틈이었다. 커피숍에서 그가 건넨 말, 나도 아가씨처럼 심심한 사람이요. 그 고백은 미지의 마음속 허전한 공간에 닿았다. 미지는 그가 괴로운 사람들의 허전함을 메워주는 약이라고 술을 정의했을 때 자신이 바로 그 약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했다. 미지는 자신의 이름이 미지인 것처럼 자신의 삶 자체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 같다고 생각했다. 집도 있고 애인도 있지만 그녀는 집시처럼 떠돌고 있었다. 그날 밤 미지는 자신이 알고 싶었던 것을 확인하려 했다. 모든 남자가 성민 씨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허 선생님은 그녀에게 짙은 사과 냄새처럼 달콤하고 강렬한 유혹이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소유의 감각. 그녀는 책임감 같은 것은 느끼지 말라며 자신의 선택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시골에 내려가 성민을 돌보기로 했을 때 미지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성민은 몹시 병들어 있었다.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병든 남자. 그녀는 그를 환자 취급하지 말라는 성민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봐야 할 의무를 느꼈다. 성민은 신경을 안정해야 했고 미지는 그를 위해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었다. 미지는 자신이 선택한 이 현명한 일에 만족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허 선생님이 준 목걸이는 고요히 잠든 성민 옆 침대에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 목걸이는 미지의 육체적 열망을 상징했다. 미지의 영혼은 성민의 순수한 사랑,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허 선생님의 완벽한 소유, 비록 이기적일지라도 사이에서 갈등했다. 허 선생님의 아내는 그 목걸이를 추적하며 미지의 삶을 뒤흔들었다. 미지는 코스모스 살롱에서 아내를 만났을 때 부부 사이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직언했다. 그녀는 허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단지 잠을 같이 잤을 뿐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미지는 아내에게 허 선생님을 사랑한다면 꼭 붙잡아두라고 충고했다. 미지는 자신이 허 선생님의 가정 문제에 끼어들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 성민과 허 선생님의 만남은 두 남자가 미지를 소유하는 방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성민은 질투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허 선생님이 약혼자가 있는 여자를 농락했다고 몰아셌다. 성민의 눈에는 허 선생님이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허 선생님은 자신을 목마른 나무에 물을 부어준 것밖에 없는 존재로 규정했다. 그는 미지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좋아했고 그녀가 늘 방황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저 그녀의 갈증을 해소시켜 준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이 논리는 성민에겐 위선으로 들렸지만 미지에게는 자신이 추구했던 소유의 불안정성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허 선생님은 미지를 잡아두려 하지 않았고 성민에게 그녀를 사랑한다면 붙들라고 말했다. 총성은 성민의 절망과 분노를 상징했지만 허 선생님은 그것을 실수로 덮어주었다. 미지는 허 선생님의 비정함, 이기심 속에서 일종의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미지는 성민과 결혼을 준비하며 아침 찬거리와 저녁 메뉴를 걱정하는 친구처럼 안정적인 삶을 갈망했다. 그녀는 성민을 닮은 건강한 아기를 갖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으려 했다. 웨딩드레스는 미지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자신에게 흐르는 뜨거운 피를 보았다. 그것은 성민의 곁에서 평생을 보내려는 이성적인 결심을 무너뜨렸다. 여자의 행복이 육체적인 쾌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완전히 소유당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을 부인할 수 없었다. 미지, 아무 말도 말아줘. 난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성민의 이해는 미지를 더욱 아프게 했다. 미지는 단발머리를 선택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짧게 자른 머리는 그녀의 새로운 자아였다. 허 선생님의 아내가 미용실 앞에서 난동을 부릴 때 미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갈등에 엮이지 않았다. 아내는 미지를 남편을 훔친 도둑이라고 했지만 미지는 이미 두 남자 모두를 떠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허 선생님을 찾아가 축복을 빌 때 미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벅찬 청춘의 시련이었음을 인정했다. 성민과 결별하고 허 선생님과 작별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았다. 이젠 저도 혼자 걸을 수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미지는 두 남자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다. 그녀는 허 선생님에게 자신의 얼굴을 지역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지는 더 이상 네 개의 벽 속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은 고독했지만 진정한 자유였다. 성민의 오셀로적 질투나 허 선생님의 이기적인 호의도 더 이상 미지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벽 속의 여인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다.